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이게 뭐 학술 논문도 있고 위키백과 글, 또 기후외교 분석까지 아주 다양하죠. 이걸 통해서 인도와 파키스탄의 그 오랜 분쟁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복잡한 관계 속에서 핵심 사건들, 또 쟁점들, 이걸 함께 짚어보면서요, 가장 중요한 어떤 통찰을 찾아내는 것. 그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뭐 단순하게 국경 놓고 싸우는 그런 문제가 아니죠. 여러 번 전쟁도 있었고, 최근에도 충돌이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카슈미르 영유권 문제, 그리고 또 인더스강 물 문제까지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들을 보면서 그 실타래를 좀 푸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최근 사건부터 시작해 볼까요? 2025년 5월이었죠.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짧지만 꽤 정렬했던 충돌. 네, 있었죠. 인도는 신두루 작전, 파키스탄은 분얀 알마르 수수 작전, 뭐 팔감 테러에 대한 보복으로 시작됐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여기서 저희가 좀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고요. 네, 그게 바로 핵보유국사에서 벌어진 첫 드론 전투였다는 점입니다. 아, 드론 전투요. 네, 양쪽 다 드론으로 서로 공격을 한 거죠. 이게 분쟁 양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어쩌면 이런 국지적인 충돌의 문턱은 더 낮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고요. 그렇군요. 잠시 휴전했다가 또 금방 깨졌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네, 그런 보고도 있었습니다. 역시나 이 모든 갈등의 그 뿌리 깊은 중심에는 카슈미르 문제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빼놓을 수가 없죠. 1947년 영국령 인도가 분할될 때부터 시작된 잠무 카슈미르 지역 영유권 분쟁. 지금 보니까 인도가 한 55%, 파키스탄이 30%, 그리고 중국이 한 15% 정도를 시료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그 분할 직후부터 갈등이 시작돼서요. 이게 큰 전쟁만 4차례나 있었습니다. 1947년에서 48년, 또 65년, 71년, 그리고 99년 카르길 전쟁까지요. 네 번이나요? 네. 그 사이사이에도 뭐 예를 들면 2001년에 인도 의회 테러 있었잖아요. 그 후에 양국 군대가 막 대치했던 상황이라든지 2016년에 인도가 했던 그 외과적 타격이라고 부르는 거요. 아, 네네. 그 서지컬 스트라이크. 네. 국경 너머 특정 목표만 딱 공격하는 거죠. 그리고 2019년 발라코트 공습까지. 정말 끊임없는 긴장의 역사입니다. 정말 길고 복잡하네요. 초기에 그 유엔이 중재해서 주민 투표를 하려고 했다는 내용도 있던데 그건 왜 잘 안 됐나요? 그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양측이 그 비무장화 조건에 대해서 합의를 못 봤어요. 의견 차이가 너무 컸고. 비무장화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냉전이라는 국제 정치 상황도 영향을 미쳤고요. 결정적으로는 1954년에 미국이 파키스탄에 군사 지원을 시작하니까 인도가 그럼 주민투표 제한 철회하겠다 이렇게 나와버린 거죠. 아, 그렇게 됐군요. 네. 그러다가 이제 1971년 전쟁 끝나고 맺은 심라 협정. 여기서 기존의 휴전선이 지금의 통제선 에로시라고 부르는 거로 설정된 게 좀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1980년대 후반부터는 카슈미르 안에서 무장 반군 활동이 되게 거세졌다고요. 여기에도 파키스탄이 좀 지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계속 있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1987년에 있었던 그 주의회 선거가 좀 부정선거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게 불만을 키웠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아, 선거 문제요? 네. 그리고 파키스탄의 정보기관 ISI라고 하죠. 여기서 뭐 라시카르의 타이바나 자이시의 무함마드 같은 이런 단체들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계속 나왔어요. 그 단체들 이름 뉴스에서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인도에서 벌어진 여러 테러 공격의 배후로 지목되기도 했죠. 심지어는 뭐 알카이다하고 연계됐을 가능성까지도 언급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좀 논란이 많습니다.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영토 문제가 가장 뜨거운 불씨였는데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생존에 직결된 또 다른 자원, 바로 물 문제. 이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요. 인도스강 대기군요. 그렇습니다. 1960년에 체결된 인더스강 조약, IWT라고 하는데요. 이게 핵심입니다. IWT요? 네, 인더스강이랑 그 지류들을 동쪽 세 개, 그러니까 가비, 수틀레지, 비아스강은 인도가 관리하고요. 서쪽 세 개, 인더스 본류랑 젤룸, 체답강은 파키스탄이 관리하도록 딱 나눈 거예요. 아, 강을 나눠서 관리하는 거군요. 네, 이게 수십 년간 분쟁 속에서도 계속 유지돼 와서 나름대로는 성공적인 조약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었죠. 근데 그게 왜 지금 다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인도가 상류 지역에 댐을 짓는다거나 하는 수자원 개발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류에 있는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커지는 거죠. 물이 부족해질까 봐요? 네,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물 부족 문제가 원래 심각하거든요. 게다가 이게 1960년대 조약이다 보니까 뭐 기후변화 영향이라든가 지하수 문제 같은 요즘의 어떤 쟁점들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고요. 하긴 60년도 더 된 조약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2016년에 인도 군기지가 공격받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인도 쪽에서 이 조약 파괴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물 문제가 바로 안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와, 정말 심각하네요. 자, 오늘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요. 인도 파키스탄 분쟁.
정말 뿌리가 깊습니다. 분할이라는 그 역사적인 상처 위에 카시미르 영토 문제, 또 반복되는 전쟁과 교전, 외부 세력 개입 의혹, 그리고 이제는 뭐 드론 전투나 물 분쟁 같은 새로운 차원까지 더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모든 복잡한 이야기가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여기서 참 흥미로운 지점은요. 이 분쟁과 또 평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 반복된다는 그 주기성, 네, 맞아요. 계속 반복되죠. 그리고 양쪽 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특수성. 이게 정말 중요하고요. 또 기후변화가 물 부족을 더 심화시키면서 새로운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 이런 여러 겹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이 남아시아 지역의 어떤 불안정한 상황, 그리고 그 미래를 제대로 보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합의들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고 이제는 드론이라든지 기후변화 같은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이 깊은 긴장을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 지속 가능하게 풀어나가려면 어떤 좀 창의적인 해법이 필요할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당신이 한번 더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